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개발자 공고 영상을 올려가지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리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생각하는 방단기는 이거예요. 그 전에 이제 저희 CTO 분이 처음에 이제 창업할 때 만들었던 그 컨셉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대학생 친구들이 방이 이제 특히 서울에서 그 친구 부산에 있거든요. 부산대 학생인데 이제 서울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이제 방학 때는 그 방을 다시 방이 비게 되잖아요. 서울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빈 방을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 만든 서비스였어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시즌을 타는 그런 게 되죠. 마치 쉐어하우스의 그 시즌 타는 것과 비슷하게. 왜냐면 학생들을 수요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 타깃이다 보니까 뭔가 싼 방을 원하는 그런 쪽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서비스였죠. 근데 일단은 이 친구가 마켓 테스팅을 위해서 그냥 원페이지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카카오 그 플러스 친구를 등록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전대를 하는 학생일 수가 있어요. 그 집을 빌린 임차인이죠. 임차인들한테 뭐 사진이랑 그 가격 조건 같은 걸 받아가지고 직접 등록해주고 이제 사람들은 직접 찾아서 연락할 수 있는 방단기를 통해서 꼭 연락을 하는 건 아니었고요.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방단기를 통해서 연락을 했었구나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네라고 하니까 웃긴데 방단기에서 중개수수료를 먹을 생각으로 그 서비스를 시작했던 건데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싹 갈아엎었어요. 물론 학생들도 수요가 있고 저희도 지금 제가 그린 그림에도 타겟 중에 학생들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거보다 저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큰 그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일단 우선 당장은 제가 에어비앤비 그 실전 창업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저 같은 경우에 사드 때문에 한 4억 날리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 수강생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모든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장기화될 조짐이 조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3월달 첫째 주에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래가지고 단기 임대 쪽으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기 임대 쪽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수요를 느끼고 저는 사실 공급자의 측면에서 수요를 느끼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서비스였던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이 대학생 친구를 아르바이트로 썼는데 청소랑 옮기는 거 이런 알바로 썼던 거예요. 철거 용역이죠.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서비스 비슷한 서비스죠. 똑같은 서비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단기 임대방을 중개한다라는 거는 똑같은 거였죠. 물론 제가 그걸 깊이 있게 단기 임대방 공유하는 사업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 만나서 그게 활성화된 거죠.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단기로 다시 리뉴얼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재 있는 학생 개발자분은 저희가 5월 말까지만 같이 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풀타임이 아니라서 파트타임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취준생이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날 때만 저희 서비스에 저희가 필요한 기능들을 요청하면은 개발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속도가 너무 더뎌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열정의 유통기한이라는 게 다 있다고 봐요.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게 3개월이에요 근데 벌써 3주가 흘렀죠. 3주가 흘렀기 때문에 한 3분의 1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열정의 유통기한이. 사실 초반이 제일 뜨거운데, 그래서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이거 풀타임 개발자 우리가 지분을 조금 나누더라도 뭐 사실 지금 저희 지분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제로죠. 지금 당장 현재 가격 제로. 하지만 저희는 그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거죠. 가능성에.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참고로 에어비앤비를 그 객실을 한 150개 남의 것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교육을 해서 이제 저희가 1월달 12월달 해가지고 오픈한 게 한 40개 가까이 돼요. 그렇죠. 물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에어비앤비 이 숙박업 외국인이나 아니면 여행객들을 타겟으로 한 숙박업 비즈니스에서는 경험이 그래도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생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정확한 수요를 보고 있어요. 정확한 수요를. 그래서 가장 날카롭게 나를 갈아서 뾰족한 타겟을 정조준해서 칼을 휘두를 겁니다. 표현이 좀 잔인한가요? 아무튼 간에 정조준해서 타겟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명확히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할 생각도 있고요. 이제 마케팅 쪽으로, 비용 쪽으로 이제 앞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직원을 데리고선 사업을 하는 거는 특히 초반에는 굉장히 그게 자본금이 많고 뭔가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좀 자금 여력이 좋은 그런 회사에서는 그런 구조가 맞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초반에는 정말 급여가 아니라 그 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지분에 투자한다는 건 우리 그 가능성을 공유한다는 거거든요.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지 속도감 있게 탄탄하게 뿌리가 잘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발생하는 부수적인 일들을 직원들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팀으로 같은 비전을 공유하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동일하게 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시속 봅니다. 100km 구간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게 아마 급여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저 지금 상장도 안 돼, 아직 법인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그 법인을 활동할지 따로 법인을 만들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주식회사도 아닌데 무슨 지분 드랍이냐, 지분 드립치면서 현혹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지금 저희 CTO 젊은 친구예요. 27살입니다. 27살의 공대생 친구는 그 친구가 창업을 한 거예요. 제가 조인이 된 거고요. 동일한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CTO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창업자죠, 사실. 이 창업한 친구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개발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사 서비스로는 이제 단순하게 외국인 대상으로 중개업을 하는 스테이지닷컴이라는 곳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직거래를 지향하거든요. 근데 거기 스테이지닷컴이나 집토스라는 서비스도 있어요. 글로벌 서비스,
중국어, 영어, 일본어 뭐 이렇게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부동산을 직접 공인중개사 대표가 공인중개사고 부동산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16개인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쪽의 수익 모델은 중개 수수료예요. 네, 저희랑은 달라요. 저희는 좀 더 멀리 봅니다. 네, 그래서 당장 돈이 안 될 거예요.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당장은 좀 짧게 뭐 조금 빨리 수익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한 3개월 정도는 걸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매물이 올라오고 그리고 거래 트래픽이 발생하는 거를 저는 이제 3개월 목표로 해서 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뒤에 수익화가 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부동산처럼 중개 수수료를 먹으려고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그 중개 수수료 비즈니스 모델을 다른 뭐 부동산 중개 법인의 그 수익 모델을 팔 수는 있겠죠. 입점을 시킬 수는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생태계예요. 일단 날카로운 수요, 뾰족한 수요가 뭐죠? 단기방 임대를 하고 싶은 사람과 빌려주고 싶은 사람을 서로 모아서 그쪽에서 서비스를 이제 스파크를 일으켜 가지고 불을 지피는 겁니다. 불을 지펴서 다양한 컨텐츠 수익 모델도 붙일 거예요. 가령 저의 에어비앤비 비즈니스 실전 창업 프로그램이나 단기 임대 비즈니스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가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확장하면은 뭐 부동산 뭐 경매 쪽도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이제 사는 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교육 컨텐츠들도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이거는 뭐 나중 얘기죠. 당연히 해서 커머스 쪽도 붙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쪽을 저희는 조금 강화를 할 예정이에요. 뭐 우리 집 그 앱 있잖아요. 우리 집인가? 집 꾸미기 뭐 이런 거, 오늘의 집 뭐 이런 거. 거기는 이제 커머스잖아요. 집 꾸미는 거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죠. 그렇죠? 저희 쪽도 마찬가지로 구간입니다. 컨텐츠로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생태계가 커져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실질적인 피드백을 보면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저의 이 비즈니스를 대하는 그런 관점은 이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은 에어비앤비 쪽도 당연히 살아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행객 수요가 또 늘어나면 장기 여행객들을 저희 쪽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근데 지금 당장의 타겟은 컨셉은 주거 쪽이에요. 주거 숙박이 아니라 숙박은 이제 짧은 기간을 얘기하고요. 주거는 사는 거죠. 에어비앤비도 뭐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뭐 이렇게 컨셉으로 뭐 하고 있지만 주로 단기 예약이 많죠. 단기 예약이 많고 장기 같은 경우에 사실 빌리는 입장에서 게스트 입장에서 굉장히 비싸요. 오히려 단기 임대방을 빌리는 게 한 달 단위로 뭐 빌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호스트 입장에서 2주면은 장기거든요. 근데 게스트 입장에서는 2주면은 거의 한 달치 월세가 들어가요. 2주면은 보통 한 6-7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게스트 입장에서. 게다가 수수료도 뭐 거의 한 13%에서 한 20% 정도까지 내야 돼요. 그러면은 비용이 굉장히 커지죠. 하지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직거래를 할 경우에 물론 저희도 계약하기를 기능을 넣긴 넣을 거예요. 해가지고 그거를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꼭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직거래로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래서 꼭 우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직접 매물을 보지 못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큰 효용이니까 그런 노동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임대 매물 확인해주고
집주인 확인해주고 계약을 중개해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간에 여러가지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해보면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분들 중에 저희 개발자분들을 찾고 있어요. 꼭 능력 있는 개발자분들. 제가 개발자분들 중에 코딩 능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당분간은 돈 한 푼도 안 드립니다. 저희가 직원을 뽑는 게 아니에요. 파트너 같이 사업을 나갈 사람을 뽑는 거예요. 저도 급여가 없고 저희 CTO도 직업 급여가 없어요. 아무런 다 자비로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튼간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이 지원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가능성 있는, 그리고 지금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호스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쉐어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공급을 우리가 가지고 끌어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쪽에서는 조금 더 제가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발자분들 꼭 연락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